포트폴리오 준비해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졌구나. 이제 본격적인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의 모든 정보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과 함께 한다면 선생님과 딱 맞는 기관을 선택하셔서 합격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직장 어린이집이 채용 공고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각 기관의 채용 시기를 알려드리면 직장 어린이집은 10월부터 모집이 시작되어 11월이 피크이고 유치원은 11월 말에 시작되어 12월이 피크입니다.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채용이 시작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과 재단의 차이, 모집 공고 확인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합격 팁, 합격 스펙, 직장 어린이집의 월급 수준 등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했지만 어디서도 듣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오늘 대방출하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영과 재단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어린이집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직영과 재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영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교사들도 그 회사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재단은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내에 커피숍을 운영한다 했을 때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직원도 직접 채용하는 커피숍을 직영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스타벅스, 투썸 등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회사에서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그 프랜차이즈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형태처럼 재단 어린이집을 사내 어린이집에 입점시키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그래서 직영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고 재단은 회사가 아닌 재단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에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해서 스타벅스 직원이 삼성 직원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직영 어린이집의 경우 NC소프트의 웃는 땅콩 R&D 센터 어린이집과 웃는 땅콩 알파리움 어린이집, 아모레퍼시픽의 서울 오산 용인 어린이집, 한샘의 상암 방배 어린이집, AJ의 AJ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 삼성재단, 푸르니재단, 모아맘재단, 한솔재단 등이 있고 직영보다는 재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직영 어린이집의 경우 그 회사의 소속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아무래도 꼭 필요한 서류만 하면 되어서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직영 어린이집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장기 근속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채용 공고 때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2년 계약직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2년 후 다른 곳을 경험하기 위해 이직하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서 좋은 곳으로 경험해보는 영광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지원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재단의 경우 관할하는 재단이 있고 그 아래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 형태라 체계적일 수밖에 없고 교사들의 지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단 어린이집은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채용 공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재단 어린이집은 각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각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 모두 확인하되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넣어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재단 홈페이지는 모아맘 보육재단,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푸르니 보육재단, 삼성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각 홈페이지에서 교직원 채용 공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직장보육지원센터, 각 재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순으로 모두 들어가셔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사 이상만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모집 요강에 학사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 전문대 선생님들은 그렇게 써 있지 않는 곳에 지원하면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전체를 인서울, 높은 성적인 사람만 뽑는다는 카더라의 소문들이 많은데 전문대여도 지방대여도 학점이 낮아도 충분히 합격하신 분 많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시고 많이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삼성어린이집 면접 때 면접관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랍니다. 실제로 전문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합격하셨고 성적이 낮은 분들도 합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어필하는 자소서와 이력서와 면접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스펙은 바꿀 수 없지만 이력서와 자소서는 얼마든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직장 어린이집을 합격시킨 저의 노하우가 담긴 자소서 작성 방법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래요. 직장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서류 접수 후 통과가 되면 필기시험과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사실상 면접이 합격되면 최종 합격이라고 볼 만큼 인적성 검사는 대부분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각 채용 공고를 보시면 서류 접수하는 양식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필기시험의 경우 대학 시험 같은 시험이라기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험이고 필기시험 준비 시 그 재단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추구하는 교사상 등을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학자와 연령별 발달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기는 어렵거나 채용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서류를 통과하셨고 합격에 한 발 다가선 상황이니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렇지만 필기보다는 면접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겠죠? 면접은 대부분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시 자소서를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선생님들일수록 면접 준비에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의 강점과 교사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교사인지 등등 머리가 깨지도록 고민하고 핵심을 녹여 자소서를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사는 이미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 면접 준비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소서 작성 자체가 머리 아파서 후다닥 끝내셨다면 면접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이고 그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소서는 피, 땀, 눈물 다 갈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면접에 관한 것은 추후의 영상으로 면접에 나올 질문과 애티튜드, 복장에 대해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준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내밀 수 있는 찰나에 포트폴리오를 내밀 수 있다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제가 삼성어린이집 면접을 한 5명 정도의 교사들과 봤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한 교사가 손을 들더니 포트폴리오 준비해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나머지 4명의 교사는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떨어졌구나. 네, 그 교사가 합격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한번 준비해 놓으면 모든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고 다음 이직할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졸업 예정자 선생님들은 전공하며 이룬 성과들을 사진과 더불어 간결한 설명을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고 경력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룬 성과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어디를 가든 본인이 후회 없을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음이 원하신 대로 하되 도저히 결정을 못 하시겠는 분들은 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호복 유치원에서 한 2년 정도 경험하신 후에 직장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코스입니다. 유치원을 경험한 후 어린이집으로 이직은 수월하지만 어린이집을 경험한 후 유치원으로 이직은 취업은 쉬워도 그 경력을 안 쳐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을 4, 5년 근무하고 직장 어린이집으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합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직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어린이집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채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지원하고 많은 곳에 합격한 후 가장 맞는 곳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직종은 저경력을 선호하는 건 아시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교사가 서툴진 않지만 너무 자기만의 생각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 기관의 시스템에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어서 성장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차의 교사들의 수가 교사를 필요로 하는 원의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고경력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3년차까지는 걱정 없이 무난하게 취업 가능하시고 4, 5년차도 많이 이직하고 있습니다. 7년차 교사도 이직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러니 고민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자소서 다시 갈아엎어 최고의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는 게 이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선호하는 연차의 교사들에게 밀려 신학기 채용 공고에 혹시 안 되었다면 내년 봄부터 중간 퇴사자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 지원할 때 중간 퇴사자 자리였는데 그때 같이 면접 봤던 분이 초임교사였는데 전년도 11월부터 지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떨어졌지만 꼭 삼성에 가고 싶어서 다른 데 취업 안 하고 중간 입사로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이때 취업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중간 퇴사자가 많아서 자주 올라온답니다. 요즘 직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요. 물론 야근이 많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야근이 비일비재하지 않고 특히나 직장 어린이집은 야근하는 것보다 칼퇴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직을 해서 하루 휴게 시간이 포함 9시간이 넘어간다면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되고 있답니다. 국공립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력 호봉 인정해주는 곳이 많고 자체 호봉 자체가 높은 곳이라면 학력 인정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삼성재단은 기본 호봉이 국공립 호봉보다 높은 대신 학력 상관없이 같은 호봉이고요. 푸르니의 경우 국공립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되 3년제 졸업교사는 3호봉을 4년제 졸업교사는 4호봉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이어도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재단, 직영별로 월급을 조금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과 같거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높습니다. 학력 인정이 대부분 가능하나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월급 공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